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장 빠른 종합뉴스 뉴스큐 시작합니다. 네, 한파의 기세가 만만치 않습니다만 어느덧 2019년 마지막 날입니다. 해넘이 명소에 취재기자와 캐스터가 각각 나가 있습니다. 현장 연결해서 연말 분위기부터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은 올 한 해 어떤 뉴스가 가장 기뻤고 혹은 가장 속상하셨습니까? 정치부터 문화까지 우리 사회 분야별로 되돌아보고 새해부터 바뀌는 제도들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부터 보시겠습니다. 네, 서울의 체감 기온이 영하 15도까지 떨어지는 등 강력한 새 및 한파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올해 마지막 해넘이는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감상할 수 있지만 해돋이는 영동과 영남에서만 선명할 것으로 보입니다. 조국 전 법무장관 가족의 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조 전 장관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아들 입시에 허위 증명서를 제출한 혐의와 함께 딸의 장학금과 관련해서는 뇌물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새해 첫 업무일인 모레 문재인 대통령은 추미애 법무장관 후보자를 장관에 정식 임명할 것으로 보입니다. 공수처법 통과에 이어 검찰 조직 개혁과 수사관행 개선 추진에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됩니다. 북한이 노동당 전원회의를 이례적으로 나흘째 이어갔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공세적인 정치 외교와 군사적 대응 조치를 보고했다고 소개해서 내일 발표될 것으로 보이는 신년사의 내용이 주목됩니다. 북한의 연말 무력 도발 가능성에 대비해 미군 정찰기의 한반도 감시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중국 해군은 동해에서 기동 훈련을 하며 미군을 견제하고 북한을 지원하는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새해에는 주택연금 가입 연령이 만 60세에서 55세로 낮아져 노후 자금의 마련이 수월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대학생이나 미취업 청년을 위한 저금리 상품도 출시되지만 가계대출의 문턱은 더 높아집니다. 네, 영하 10도의 추운 날씨 속에서 2019년 올해의 마지막 태양이 저물고 있습니다. 네, 추운 날씨에도 이 전국 해넘이 명소에는 마지막 해를 보며 한 해를 정리하려는 사람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충남 서해안과 서울 남산에 YTN 중계차가 각각 나가 있는데요. 동시에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이상곤 기자 나와주시죠. 자, 이상곤 기자. 네, 충남 꽃지해수욕장에 나와 있습니다. 네, 물론 일하러 나간 거기 때문에 이런 질문이 어떻게 들릴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이 기자도 해넘이 때 빌 소원 준비했습니까? 예, 계속해서 지금 중계를 타고 있습니다. 네, 궁금하네요. 네. 네, 그러면 이번에는 그 서울 남산 상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희원 캐스터. 네, 남산 서울타워에 나와 있습니다. 네, 오늘 날씨가 많이 추운데 좀 단단히 무장을 하고 나갔습니까? 네, 추위를 대비하기 위해서 이렇게 도톰한 패딩을 착용했고요. 이 패딩 안에는 전 핫팩도 좀 넣어뒀습니다. 그리고 보시듯 이렇게 장갑도 따뜻하게 착용한 상태입니다. 네, 무장을 단단히 하고 나가셨군요. 잠시 뒤에 새해 날씨 전망까지 자세하게 듣기로 하고, 자, 먼저 이상곤 기자, 해가 지려면 한 1시간 정도 남아있는 것 같은데 많은 사람들이 좀 찾아왔나요? 네, 매서운 추위를 뚫고 온 한 해를 뜻깊게 마무리하려는 사람들이 이곳에 모이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옷차림은 한층 두꺼워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광객들은 떡국을 나눠 먹고 연도 날리며 올해 마지막 해넘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무대 위에서는 분위기를 띄우는 공연과 장기자랑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충남 태안의 해넘이 시간은 오후 5시 27분입니다. 약 1시간 뒤면 올해 마지막 해넘이를 감상할 수 있는데요. 이곳의 낙조는 서해안의 3대 낙조 중 하나로 꼽힙니다. 해변에 국가 지정 명승인 할미 하라비 바위가 있어 커다란 두 바위 사이로 떨어지는 해가 장관을 연출하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현재 수평선 위로 구름이 껴있어 기대하는 장관이 연출될지는 장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곳을 찾은 사람들의 표정은 밝기만 합니다. 가족과 친구, 연인끼리 바다를 배경으로 사진을 찍으며 멋진 추억을 만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오후 5시가 되면 새해 소망을 담은 풍선을 날리며 본격적인 해넘이 행사가 시작됩니다. 올 한 해가 이제 몇 시간 남지 않았습니다. 아쉬운 일은 훌훌 털어버리고 새해에는 즐겁고 행복한 일만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네, 그럼 이번에는 서울 남산으로 가보겠습니다. 네, 박희원 캐스터, 이 해넘이 보기에 오늘 현재 서울의 날씨 상황 어떻습니까?
네, 북쪽에 찬 공기가 밀려오면서 날씨는 보시듯 무척 추워졌지만 하늘만큼은 맑아지면서 올해 마지막 해넘이를 보기가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서울은 앞으로 1시간쯤 뒤인 5시 23분에 해가 저물 것으로 보이는데요. 파란 하늘을 붉게 물들일 기해년의 마지막 해넘이의 모습이 장관을 이룰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2019년 마지막 해넘이를 보기 위한 인파로 이곳 남산은 일찍부터 북적이고 있습니다. 올해 마지막 지는 해를 바라보면서 저마다의 소망을 담아 기도하는 모습도 보이고요. 가족이나 연인, 친구들과 함께 올해 마지막 해를 배경으로 사진을 찍어보기도 합니다. 다사다난했던 2019년을 뒤로하고 내일은 경자년의 첫 해가 떠오릅니다. 아쉽게도 2020년 첫 해맞이는 동쪽 지역에서만 볼 수 있겠습니다. 강원 영동과 영남 지역은 맑은 날씨를 보이면서 해돋이를 선명하게 볼 수 있겠지만 서울 등 서쪽 지역은 상황이 다릅니다. 서해 형성된 낮은 구름이 내륙으로 들어오면서 수도권과 충남, 호남 지역은 새해 첫 해돋이를 보긴 어렵겠습니다. 여기에 중서부 지역은 내일 새벽부터 오전 사이 산발적인 눈도 조금 날리겠습니다. 2020년 새해 첫 해는 독도에서 7시 26분에 가장 먼저 떠오르겠습니다. 이어서 울산 간절곶은 7시 31분, 부산 태종대 7시 32분, 강릉 경포대는 7시 40분에 해가 뜨겠고요. 서울은 7시 47분쯤 해가 떠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새해를 앞두고 찾아온 새밑 한파는 새해 첫날인 내일 아침까지 이어진 뒤에 낮부터 누그러지겠습니다. 내일 동쪽으로 해맞이를 가신다면 따뜻한 옷차림으로 건강도 챙기시는 게 좋겠습니다. 2019년도 이제 8시간이 채 남지 않았죠. 묵은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면서 여러 소망들을 품고 계실 것 같은데요. 2020년 새해에는 소망하는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는 빛나는 한 해가 되기를 저도 기원하겠습니다. 네, 현장 화면 보니까 뭐 추운 날씨 속에서도 뭐 안면도도 그렇고 남산도 그렇고 많이들 나가셨네요. 네, 두 분도 추운 날씨인데 현장 중계하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이상곤 기자 그리고 박희원 캐스터였습니다. 네,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퇴장 속에 이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설치법을 통과시킨 4+1 협의체는 일단 큰 산을 넘었다고 자평하고 있습니다. 네, 검찰 개혁의 또 다른 축인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법안은 해를 넘겨서 처리될 전망입니다. 최기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2019년 마지막 공개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공수처 설치를 외쳤던 국민에게 응답하게 돼 다행이라는 소회를 밝혔습니다. 검찰을 향해선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던 낡은 외투를 벗고 따뜻한 국민의 검찰로 태어나길 바란다며 경고성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정부 수립 이래 반복되어 왔던 군부, 정보기관, 수사기관 같은 권력기관의 견제를 받지 않는 특권 권력을 마침내 해체하기 시작했다는데 공수처 설치 등을 촉구하며 한 달 넘게 농성을 이어갔던 정의당 역시 해단식을 열고 검찰개혁에 시동을 걸었다고 평했습니다. 최소한 공직자 부정부패 방지와 검찰 개혁을 위한 첫 발을 뗀 것은 분명합니다. 선거법 개정안 찬성표인 156석보다 내석 많은 160석으로 공수처법을 통과시킨 4+1 협의체는 나머지 검찰개혁 법안 처리도 자신하는 모습입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안은 경찰에게 1차 수사 종결권을 줘 검찰 권한을 축소하고 검찰과 경찰을 수직적 관계에서 상호 협력 관계로 변화시키는 게 핵심입니다. 수사의 독립성 및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입법을 지체 없이 추진하도록 한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은 연초부터 국회가 갈등하는 모습을 보일 수는 없다며 다음 달 6일쯤 본회의를 열어 관련 법안을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여당이 명운을 걸고 추진했던 검찰개혁 완성은 새해로 넘어가게 됐습니다. 4+1 협의체 안에서 큰 이견이 없는 가운데
의원직 총사퇴를 이미 꺼내든 한국당으로선 마땅히 막을 방법이 없어 보입니다. YTN 최기성입니다. 네, 그리고 온몸으로 저지했던 선거법 개정안과 공수처법이 통과된 이후 자유한국당은 분노가 끓어오른다면서 의원직 총사퇴를 결의했습니다. 다만 실제 사퇴까지는 가지 않을 거라는 전망이 우세한 가운데 한국당은 총사퇴를 대여 압박용 카드로 쓰면서 내년 총선에 사활을 걸 것으로 보입니다. 한현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공수처법이 통과된 뒤 늦은 밤 열린 의원총회에서 자유한국당 지도부는 의원직 사퇴서를 받았습니다. 사정이 있어 의총에 나오지 않은 일부 의원들을 뺀 대다수가 동참했습니다. 심재철 원내대표는 끓어오르는 분노와 자괴감, 그리고 국민에 대한 송구함 때문에 총사퇴를 결의하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저들의 만행에 끓어오르는 분노, 저들의 폭거를 막지 못했다는 자괴감, 국민의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했다는 송구함, 이 모든 감정들 때문에 의원직 총사퇴를 결의한 것입니다. 다만 사퇴서를 낸 의원들의 속내는 저마다 다릅니다. 다음 총선을 위한 고육지책의 카드였다고 이해하는 부류도 있지만 오히려 당과 원내 지도부가 전략 실패에 대한 책임을 지고 총사퇴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적 목소리도 만만치 않습니다. 또 사퇴서를 설마 국회에 제출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국민에게 대여 투쟁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한 방법일 뿐이라는 해석도 나옵니다. 실제로 사퇴서가 수리되려면 재적의원 과반의 찬성 혹은 국회의장의 결재가 필요하기 때문에 현실화할 가능성은 크지 않습니다. 때문에 한국당은 총사퇴 선언을 압박카드 삼아 내년 총선 승리에 사활을 걸 것으로 보입니다. 총선 승리를 통해서 문재인 정권의 폭정에 신음하는 대한민국을 구하고 또 나라를 정상으로 되돌려 놓겠습니다. 이번에 통과된 선거법도 반드시 제대로 되돌려 놓겠습니다. 이를 위해 황교안 대표는 보수 대통합을 염두에 둔 광폭 행보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통합 파트너로 꼽히는 바른미래당 유승민계는 새로운 보수당을 창당하며 사실상 통합에 선을 긋고 있어서 상황이 녹록지 않습니다. 이제 총선까지 100일 남짓밖에 남지 않은 가운데 무기력하게 모든 것을 내줬다는 비판에 직면한 한국당이 위기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YTN 한현입니다. 네, 총선에 사활을 걸겠다는 한국당 상황까지 보셨는데 이렇게 여야 대립이 격렬했던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공수처법안이 결국 본회의를 통과는 했지만 그 과정에서 보여줬던 이번 20대 국회 폭력 사태 그야말로 극심했습니다. 네, 이른바 동물국회를 막자며 국회 선진화법까지 만들어 놓고 또 한 번 국민 앞에 볼썽사나운 모습을 보였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최민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패스트트랙 갈등은 시작부터 동물국회였습니다. 지난 4월 법안 제출을 위해 국회 의안거로 들어가려는 민주당과 저지에 나서 한국당이 뒤엉키면서 아비규환을 연출했고 계속된 충돌에 부상자도 속출했습니다. 급기야 이른바 빠루로 불리는 쇠지렛대까지 등장했고 대형 망치도 문을 부수는 데 동원됐습니다. 한국당 의원들은 사개특위 위원이 된 바른미래당 최이배 의원을 회의에 가지 못하게 하려고 7시간 넘게 의원실에 감금하기도 했습니다. 저는 여기 창문을 뜯어서라도 나갈 수 있도록 지금 경찰과 소방에게 요청을 하려고 합니다. 위태위태한 충돌은 한국당 의원들이 국회의장실을 항의 방문하는 과정에서도 빚어졌습니다. 이후 8개월이 지난 12월 27일 선거법 개정안이 표결에 붙여지자 동물국회는 어김없이 또 등장했습니다. 한국당 의원들은 의장석을 점거하며 총력 저지에 나섰고 결국 선거법이 처리되자 플랜카드를 의장석에 던지며 격하게 반발했습니다. 공직선거법 일부 개정 법률에 대한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 어제 공수처 법안이 표결에 오르자 한국당 의원들은 다시 의장석을 점거했고 갈등은 반복됐습니다.
우려했던 충돌까지는 가지 않았지만 극심한 대립 양상으로 2019년 마지막 본회의를 마쳤습니다. 정쟁에 매몰돼 민생은 뒷전이어서 식물국회란 비판을 받았던 20대 국회가 결국 동물국회란 오명까지 떠안았습니다. 새해에는 좀 더 성숙한 모습을 보여주길 기대하지만 전국 상황상 이 역시도 쉽지만은 않아 보입니다. YTN 최민기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내일까지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이른바 청문 보고서를 보내달라고 국회에 요청했습니다. 여야의 극한 대치로 사실상 보고서 채택이 어려운 상황인 걸 고려하면 새해 첫 업무일인 모레 추 후보자를 장관으로 정식 임명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새해 벽두부터 법무부를 통한 검찰 개혁에 더욱 속도를 내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김도원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 보고서 송부를 국회에 다시 요청했습니다. 기한은 이틀, 이번 정부 들어 가장 짧은 기간입니다. 법무부 장관 자리가 2달 넘게 공석이어서 너무 오래 비어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청와대는 설명했습니다. 기한이 끝나면 문 대통령은 새해 첫 업무일에 추 후보자를 장관으로 임명할 수 있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조직을 추스르고 검찰개혁의 동력을 이어가겠다는 의지로 풀이됩니다. 문 대통령은 정권이 바뀌어도 후퇴하지 않도록 검찰개혁의 법제화를 줄곧 강조해왔습니다. 무엇보다 강조하고 싶은 것은 개혁의 법제화와 제도화입니다. 입법을 통해 권력기관 간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항구적으로 작동되도록 해야 합니다. 공수처법 통과에 이어 새해에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까지 처리되면 정부가 추진해온 검찰개혁의 제도화는 한 고비를 넘기게 됩니다. 여기에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정식 취임하면 검찰 조직 개혁과 수사관행 개선, 내부 감찰 강화 등의 과제도 적극 추진할 전망입니다. 견제받지 않은 검찰 권력은 대단히 위험한 것이고 어느 정도의 기관관 또 조직 내부의 견제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미 공수처 설치를 두고 집단 반발 움직임을 보였던 검찰이 또다시 법무부와 정면 충돌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됩니다.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 과정에서 극도로 나빠진 여야 관계 역시 부담입니다. 공수처법 통과로 청와대가 추진해온 검찰개혁 제도화의 첫 단추는 끼운 셈입니다. 공수처를 목표대로 모든 권력에 대한 독립적 견제 기구로 만드는 게 새해의 과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도원입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가족 비리 의혹을 수사해온 검찰이 조 전 장관을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 수사 2부는 오늘 조 전 장관을 뇌물수수와 공무집행 방해, 공직자윤리법 위반 등 모두 11가지 혐의를 적용해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의 딸이 3차례 걸쳐 받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장학금 600만 원을 조 전 장관에 대한 뇌물로 보고 뇌물수수와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또 서울대 인턴 증명서를 위조해 자녀 입시에 활용하는 등 입시 비리와 관련해 공무집행 방해 등 6개 혐의가 적용됐고 사모펀드 차명 투자와 관련해 공직자윤리법 위반과 공무집행 방해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또 인사청문회 당시 사모펀드 운용 보고서를 허위 작성하고 자택 PC 하드디스크를 교체한 데 대해서는 증거 위조 교사와 증거 은닉 교사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조국 전 장관이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되자 서울대학교가 조 전 장관에 대한 직위 해제를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사립학교법에는 소속 교수가 형사사건으로 기소될 경우 직위 해제가 가능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서울대 관계자는 직위 해제 검토는 징계와는 다른 절차로 교수에게 불이익을 준다는 의미보다는 학생들의 수업권 보장을 위한 절차라고 설명했습니다.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근 관련 비리 의혹을 청와대에 최초로 제보한 송병기 울산시 부시장이 구속 갈림길에 섰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 오전 10시 반부터 3시간가량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을 받는 송 부시장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를 진행했습니다. 영장 심사를 마친 송 부시장은 곧바로 서울구치소로 이동해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송 부시장은 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시 야당 후보였던 김기현 전 시장 측근 관련 비리를 청와대에 제보해 경찰이 수사에 나서도록 하는 방식으로 선거에 개입하려 한 혐의를 받습니다. 또 청와대 인사들을 만나서 야당 후보 공약인 산재 모병원 사업 좌초 방안 등 선거 전략을 논의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임은정 울산지검 부장검사가 전현직 검찰 간부를 고발한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세 번째로 신청한 압수수색 영장을 검찰이 또 반려했습니다. 조만간 수사권 조정 법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인 가운데 검찰과 경찰의 신경전이 더 고조되는 모습입니다. 차유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경찰이 임은정 검사가 고발한 사건을 강제 수사하겠다고 신청한 압수수색 영장을 검찰이 또다시 기각했습니다. 영장 퇴짜는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임 부장검사는 지난 4월 부산지검에 재직했던 A 검사가 민원인 고소장을 위조했는데도 검찰 수뇌부가 제대로 징계하지 않았다며 직무유기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경찰은 부산지검 압수수색이 필요하다며 검찰에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에는 청구되지 않았습니다. 신청하는 족족 검찰이 반려한 겁니다. 강제 수사에 필요한 혐의 소명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게 일관적인 검찰 입장입니다. 하지만 경찰은 검찰이 기본적인 협조도 안 한다며 수사 방향을 검토하겠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이를 두고 경찰이 계속 영장을 신청하는 것은 검찰의 영장 청구권 독점 문제를 부각하려는 의도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검찰이 영장 청구권을 독점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당한 일이 반복이 된다는 것을 각인시켜서 검경 수사권 조정에 조금이나마 영향을 미칠 생각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수사권 조정안 처리를 앞두고 벌어지는 검경의 이 같은 갈등은 점입가경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최근 하명 수사 의혹과 관련해 조사받다 숨진 검찰 수사관의 휴대전화를 두고 검경이 서로 압수 전쟁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또 진범 논란이 불거진 이춘재 사건에 대해 검찰이 당시 경찰의 불법 행위를 직접 수사하겠다고 나섰고 경찰은 김학의 전 차관을 무혐의 처분한 검사들의 직권남용 혐의를 수사하겠다고 맞받아쳤습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 처리가 임박하면서 검찰과 경찰의 신경전은 더욱 가열될 거란 전망입니다. YTN 차유정입니다. 지난해 3번이나 남북 정상회담을 열며 속도를 냈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는 올해는 성과를 내지 못하고 일부 후퇴했습니다. 연초에 하노이 정상회담이 빈손으로 끝나면서 역사적인 판문점 남북미 정상회동에도 불구하고 신뢰를 회복하지 못했는데요. 내일 김정은 위원장의 신년사를 보면 내년 비핵화 대화 분위기를 가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신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평양과 워싱턴 DC에서 베트남 하노이까지 달려온 북미 정상. 이번에 보다 모든 사람들이 반기는 그런 훌륭한 결과가 만들어질 거라고 확신하고. But I thought the first summit was a great success, and I think this one hopefully will be equal or greater than the first. 두 정상은 그러나 준비된 합의문에 서명도 못하고 빈손으로 하노이를 떠났습니다. 비핵화 조치와 제재 완화의 수준에 대한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했습니다. Basically, they wanted the sanctions lifted in their entirety, and we couldn't do that. 2차 북미 정상회담의 결과는 우리 정부의 예상에서도 크게 벗어났습니다. 북미 양자 간의 종전선언과 대북제재 일부 완화를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북한의 경제가 개방된다면 주변 국가들과 국제기구, 국제자본이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도 우리는 주도권을 잃지 않아야 합니다.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는 뼈아픈 타격을 줬습니다. 넉 달 뒤 역사적인 판문점 남북미 3자 회동이 성사됐지만 사각에서 한 발자국 건너시면 사상 처음으로 우리 땅을 밟으시는 미국 대통령이 되십니다. 북미가 다시 만나자는 약속만 이어갔을 뿐 하노이 전에 존재했던 신뢰 수준을 회복하지는 못했습니다. 이번 협상이 아무런 결과물도 도출해내지 못하고 결렬된 것은 전적으로 미국이
구태의연한 입장과 태도를 버리지 못한 데 있습니다. 비핵화 대화의 중재자를 넘어 당사자인 문재인 대통령이 4차 남북 정상회담과 서울, 부산 방문을 제안했지만 김정은 위원장은 응하지 않았습니다. 북한의 형편이 되는 대로 장소와 형식에 구애되지 않고 남과 북이 마주 앉아 북한은 비핵화 대화 시한을 연말까지로 제시하고 13차례 발사체를 쏘아올리며 한반도 내 긴장감만 높였습니다. 북한이 연말에 선을 넘는 도발, 이른바 크리스마스 선물을 보내지 않은 것은 비핵화 대화의 모멘텀을 완전히 놓지는 않겠다는 뜻으로 읽힙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신년사회담을 새로운 길의 내용을 보고 문 대통령도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2보 전진을 위한 방법을 제시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신호입니다. 네, 그런가 하면 북한은 지난 28일 시작한 노동당 전원회의를 이례적으로 나흘째 이어갔습니다. 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이번 전원회의에서 또다시 장구한 투쟁을 결심했고 공세적인 정치 외교와 군사적 대응 조치 준비를 강조했다고 밝혀서 이번 회의 결과에 관심이 쏠립니다. 임성호 기자입니다. 북한이 공개한 사흘째 전원회의 모습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손짓을 곁들여 발언하고 있고 간부들은 열심히 받아 적고 있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김 위원장이 7시간에 걸쳐 국가 건설과 경제 발전, 무력 건설과 관련한 종합 보고를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특히 김 위원장이 나라의 자주권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적극적이고 공세적인 정치, 외교, 군사적 대응 조치를 보고했다고 소개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북한이 앞서 여러 차례 언급한 새로운 길을 암시한 대목으로 해석됩니다. 통신은 또 김 위원장의 보고는 내적 동력을 강화해 온갖 도전과 난관들을 제거하고 자력 번영의 대업을 앞당겨 실현해 나갈 수 있게 하는 전투적 기치라고 평가했습니다. 위대한 우리 인민을 잘 살게 하기 위하여 우리 당은 또다시 간고하고도 장관 투쟁을 결심했다고 하시며 승리의 진경로를 힘차게 열어나갈 것을 호소하시면서 보고를 끝마치셨습니다. 이와 함께 전원회의가 계속된다고 덧붙였는데 나흘째 전원회의가 이어지는 건 이례적인 일로 꼽힙니다. 하지만 김 위원장이 새해 첫날인 1월 1일 육성 신년사를 발표해온 만큼 전원회의도 오늘 안으로 마무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은 그간 전원회의 마지막 날 회의 안건과 논의 결과를 담은 결정서를 채택하고 공개했는데 이번엔 김 위원장의 신년사를 통해 회의 결과를 밝힐 가능성도 있습니다. YTN 임성호입니다. 네, 이렇게 내일 예상되는 김정은 위원장의 신년사, 나흘간 열린 노동당 전원회의 직후라 더욱더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네, 보통 북한 최고 지도자의 신년사는 북한의 한 해에 나아갈 방향과 전략 목표를 담고 있어서 주목을 받아왔습니다. 황혜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매년 1월 1일 오전 9시 조선중앙TV를 통해 육성 신년사를 발표해왔습니다. 30분 내외 분량의 신년사는 북한의 한 해 정책 방향을 담고 있고 대부분 이행돼 왔다는 점 때문에 주목 대상입니다. 실제로 지난 2018년 신년사는 그 이전과는 다른 획기적 변화를 예고했는데 평화적 환경을 위해 남북한이 함께 노력하자면서 평창 동계올림픽에 북한 대표단을 파견할 용의도 있다고 밝힌 겁니다. 대표단 파견을 포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용의가 있으며 이를 위해 북남 당국이 시급히 만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후 실제로 북한의 평창 올림픽 참가가 성사되고 이를 계기로 한반도 정세가 급변하면서 세 차례의 남북 정상회담과 역사적인 북미 정상회담도 이뤄졌습니다. 올해는 특히 김정은 위원장이 단상이 아닌 소파에 앉아 신년사를 하는 파격을 선보여 눈길을 끌었습니다. 자신들의 인내심을 오판하지 말라면서도 미국과의 대화 기조를 깨지 않으려는 속내도 드러냈습니다. 나는 앞으로도 언제든 또다시 미국 대통령과 마주 앉을 준비가 되어 있으며 반드시 국제사회가 환영하는 결과를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바람과는 달리 올해 별다른 진전을 보지 못하면서 2020년 신년사의 기조는 대결로 얼룩졌던 2018년 이전으로 퇴보하리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북한이 최근 들어 자력갱생을 강조해왔고 로켓 엔진 실험을 재개하는 등 몇몇 징후들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다만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하는 정제된 표현으로 출구를 열어놓을 가능성도 높아 이번 신년사는 그 어느 때보다 관심이 집중될 전망입니다. YTN 황혜경입니다.
네, 북한이 연말 전후로 무력 도발을 감행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미군 정찰기가 남한 상공에 연일 출동했습니다. 중국 해군은 동해로 진입을 해 기동훈련을 하는 방식으로 미군을 견제하면서 또 북한을 지원하는 듯한 행보를 보였습니다. 이동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북한의 무력 도발 가능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미군 정찰기가 남한 상공에서 연일 포착됐습니다. 30일 민간 항공 추적 사이트 에어크래프트 스폿에 따르면 미 공군 정찰기 리벳 조인트가 이날 남한 상공을 비행했습니다. 미 공군의 주력 정찰기인 리벳 조인트는 미사일 발사 전 지상 원격 계측 장비에서 발신되는 신호를 포착하고 탄두, 궤적 등을 분석할 수 있습니다. 미 공군 정찰기 조인트 스타즈는 전날 남한 상공을 비행했습니다. 이 정찰기는 이달 26일에도 남한 상공에서 포착되는 등 주기적으로 정찰 임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 정찰기는 북한의 미사일 기지, 야전군의 기동, 해완포와 장사정포 기지 등 지상 병력과 장비 움직임을 정밀 감시할 수 있습니다. 고강도 도발을 시사한 북한이 성탄절에 별다른 도발을 하지 않으면서 미군은 당분간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이나 초대형 방사포 등에 대한 집중 감시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미 월스트리트 저널은 미 국방부가 북한 국무위원장의 생일인 내년 1월 8일 또는 부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생일 무렵인 2월 중순 등을 기점으로 북한의 도발이 이뤄질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일본 해상자위대 초계기는 지난 26일 오후 중국 해군 유도미사일 호위함이 쓰시마 해협을 넘어 북상해 동해로 진입하는 것을 포착했습니다. 중국 해군의 이러한 기동훈련은 미군을 견제하면서 북한을 지원하려는 의도가 담겼다는 분석입니다. YTN 이동호입니다. 네, 북한의 연말 시한으로 관계국들의 대응이 분주한 가운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비공식으로 머리를 맞댔습니다. 중국과 러시아의 대북 제재 완화 결의안 초안을 논의한 것인데 이견을 재확인하는 데 그쳤습니다. 계속해서 이종수 기자입니다. 유엔 안보리가 한국 시간으로 오늘 새벽 회의를 열어 중국과 러시아가 제출한 대북 제재 완화 결의안 초안을 논의했습니다. 초안은 북한의 주요 수출품인 수산물과 섬유 등의 수출 금지와 해외에 파견된 북한 근로자 송환에 대한 제재 해제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아울러 남북 간 철도와 도로 협력 프로젝트를 제재 대상에서 면제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중국과 러시아는 대북 제재 완화 결의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북한과 의견 조율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국과 러시아는 일부 제재 완화가 교착 상태에 빠진 미국과 북한의 대화를 촉진할 수 있다는 논리를 펼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유엔 소식통에 따르면 안보리 실무급 회의에서 별 진전 없이 이견만 확인했습니다. 앞서 미 국무부는 지금은 제재 완화를 고려할 때가 아니다라며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영국과 프랑스도 거부감을 표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결의안 채택을 위해서는 미국, 영국, 프랑스, 중국, 러시아 등 5개 상임 이사국의 거부권 행사 없이 15개 상임 비상임 이사국 가운데 9개 나라 이상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한편 중국 관영 글로벌타임스는 북한이 최근 노동당 전원회의를 열어 국가 안보를 강조했지만 주요 정책을 바꾸거나 미국과의 핵 협상을 중단할 가능성은 작다고 보도했습니다. YTN 이종수입니다. 네, 2020년 새해 경자년은 흰 쥐의 해입니다. 우두머리 쥐를 상징하는 것으로 알려진 흰 쥐는 백호나 흰 사자처럼 좋은 기운을 가진 상서로운 동물로 보기도 한다는데요. 2020년은 이 평년보다 하루가 더 많은 윤년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내년은 366일이지만 아쉽게도 쉬는 날은 67일로 올해보다 이틀이 줄었다고 합니다. 그럼 휴가 잘 쓰면 길게 쉴 수 있는 황금 연휴는 언제일까요? 이형원 기자가 내년 달력 살펴봤습니다. 2020년은 4년 만에 돌아온 윤년으로 하루가 더 많은 366일입니다.
그만큼 쉬는 날도 더 늘어났을까 살펴보니 공휴일은 67일, 3.1절과 현충일, 광복절이 주말과 겹치면서 휴일은 2019년보다 이틀이 줄었습니다. 쉬는 날이 짧아진 아쉬움을 달래줄 수 있는 건 긴 황금 연휴인데 추석 연휴 5일과 한글날을 잘 활용하면 최장 12일을 쉴 수 있습니다. 석가탄신일과 어린이날이 낀 기간도 휴가 가기에 제격입니다. 중간에 이틀 연차를 쓰면 주말 포함 엿새 동안 쉴 수 있습니다. 2019년 최대의 황금 연휴였던 설 명절. 이번에는 조금 아쉽습니다. 대체 공휴일까지 껴도 4일에 그쳐 고향 다녀오기에도 넉넉지 않습니다. 짧아진 휴일 조금이라도 알차게 보내려면 미리 휴가 계획을 세워두는 게 좋겠습니다. YTN 이영훈입니다. 네, 자기 집에 살면서 노후 소득을 보장받는 주택연금의 가입 가능 연령이 내년부터는 만 55세 이상으로 낮아집니다. 50대 조기 은퇴자들을 위해서 이 가입 문턱을 낮추는 건데요. 이외에도 새해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를 조태현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새해 1분기부터는 만으로 55살 넘기면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주택연금은 자신이 사는 집을 담보로 매달 노후자금을 받는 장기 주택저당 대출입니다. 120만 가구가 새로 가입 자격을 얻게 되는데 만약 3억 원 주택을 갖고 55살에 연금에 가입하면 월 46만 원씩을 평생 받을 수 있습니다. 최근에 은퇴 시기가 점차 빨라지고 있는 상황에서 은퇴 후에 소득 공백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반면 은행권의 가계대출 문턱은 더 높아집니다. 은행의 예금 잔액과 비교한 대출 잔액을 뜻하는 예대율 규제가 한층 깐깐해지기 때문입니다. 은행들은 예대율을 100% 밑으로 맞춰야 하는데 이를 산정할 때 기업대출 가중치는 낮아지는 반면 가계대출 가중치는 15%포인트 높아집니다. 같은 예금액을 기준으로 기업대출은 15% 늘릴 수 있지만 가계대출은 15% 줄여야 한다는 뜻입니다. 대신 대출받을 때 중요한 개인 신용평가 기준이 지금보단 유연해집니다. 등급으로 나누었던 개인 신용평가 체계는 하반기부터 1에서 1000점까지의 점수제로 바뀝니다. 금융당국은 그동안 7등급 상위와 6등급 하위 사이에 큰 격차가 없는데도 대출 심사 때 희비가 엇갈렸다며 앞으로는 이런 불이익을 봤던 240만 명이 대출 이자를 연 1%포인트가량 낮출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대학생이나 미취업 청년들이라면 저금리 정책금융상품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만으로 34살 이하 미취업 청년이나 대학생, 사회 초년생 등이 대상으로 최대 1,200만 원 한도에서 연 3.6에서 4.5% 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또 취업 준비를 위해 휴학했거나 졸업을 미룬 경우에도 이용 가능합니다. YTN 조태현입니다. 이천선이 2번이나 무너지며 올 한 해 등락을 거듭했던 코스피가 막판 뒷심을 발휘했습니다. 하지만 주요 국가와 비교하면 부진한 수준이었는데요. 외국인과 개미 투자자의 희비도 엇갈렸습니다. 최하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2019년 한 해 코스피는 롤러코스터를 탄 것처럼 심한 부침을 겪었습니다. 장을 열자마자 이천선이 무너졌고 이후 등락을 거듭하다 지난 4월 최고점을 찍었지만 8월 들어 다시 이천선을 내준 뒤 막판에야 가까스로 반등했습니다. 연간으로는 전년 마지막 거래일 종가보다 7.7% 상승했습니다. 뒷심은 발휘하긴 했지만 상승률은 주요 20개 국가 가운데 17위에 그쳤습니다. 특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전기 전자 종목이 집중적으로 올랐을 뿐 나머지 종목은 대체로 부진을 면치 못했습니다. 투자자별로는 희비가 엇갈렸습니다. 1조 원어치를 사들인 외국인은 순매수 상위 10개 종목 가운데 8개 종목에서 이익을 봤지만 개인은 순매도 행진을 이어갔고 주로 산 종목 가운데서도 주가가 오른 종목은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바이오주 추락의 직격탄으로 오히려 하락 마감했습니다. 일단 시장에서는 2020년에는 반도체 업황 개선 등의 영향으로 주식시장이 활기를 띨 것이란 기대가 나옵니다. 경기의 반등과 함께 기업들의 실적 개선이 지금 기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반도체 업황 개선에 따르는 IT 기업의 실적 개선이 기대되는 상황입니다. 다만 미중 무역 분쟁이나 북핵 문제 같은 변수가 남아있어 불확실성은 여전하다는 분석도 제기됩니다. YTN 최아영입니다. 한때 기세가 맹렬했던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100일 넘게 잠잠한데요. 하지만 유입 경로가 밝혀지지 않았고 봄철 전파 가능성도 적지 않아서 섣부른 안심은 금물이라는 지적입니다. 유재복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9월 17일 첫 확진 판정이 난 아프리카 돼지열병. 경기 북부와 인천을 중심으로 하루가 멀다고 발생 소식이 이어졌습니다. 돼지를 많이 기르는 충청 지역은 전염 공포 때문에 불안한 나날을 보냈습니다. 병이 한 번 가면 몇 년 간다고 하더라고요. 몇 년 안 먹이야 괜찮다고 하더라고. 그러니까 다 끝난 거지 뭐. 한 3, 4년 안 먹이면 그동안이 무엇겠어요. 한 달이 채 지나지 않아 14건이 발생했습니다. 이동 중지나 대대적 방역에도 확산세는 좀처럼 꺾이지 않았습니다. 정부는 결국 초강수를 내놨습니다. 발병 지역 사육돼지 44만 마리를 모두 없애기로 했습니다. 바이러스가 거의 창궐 직전까지 갔다고 판단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해서 다른 돼지들도 예방 처분을 하기로 농가들과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이번엔 야생 멧돼지에서 바이러스가 나왔습니다. 멧돼지는 가장 유력한 바이러스 전염원입니다. 특히 북한 접경 지역에서 폐사체가 잇따라 발견됐습니다. 정부는 멧돼지 남하를 막기 위해 울타리를 치고 사살을 허용하는 등 전파 차단에 나섰습니다. 개체수를 줄이게 되면 그 경계 지역에 있던 멧돼지가 밑으로 내려가려는 활동성이 줄어들 겁니다. 왜냐하면 먹이나 이런 것들이 구하기가 용이해지니까. 그것과 동시에 차단 지역을 제로화해 나간다면 지난 10월 9일 이후 사육돼지에서 바이러스 소식은 없습니다. 가능성도 상당 부분 차단됐다는 평가입니다. 하지만 종식 선언 등은 아직 검토되지 않습니다. 질병 유입 경로가 여전히 밝혀지지 않은 데다 봄이 돼 기온이 오르면 또다시 번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내년 방역 예산을 3,700억 원으로 늘렸습니다. YTN 유재복입니다. 쌍용 자동차 사태가 다시 혹독한 겨울을 맞고 있습니다. 해고 노동자들의 복직이 불과 10여일 앞두고 무산됐는데요. 회사는 경영 악화를 이유로 들었지만 해고 노동자들은 일방적 약속 파기라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김기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해 9월 쌍용차 노사는 2009년 정리해고로 쫓겨났던 해고자 119명을 복직시키기로 전격 합의했습니다. 그런데 사측은 복직 대상자들 가운데 마지막인 46명의 복직을 10여일 앞두고 휴직을 전격 통보했습니다. 신차 판매 부진 등으로 11분기 연속 적자를 기록할 만큼 회사가 어려운 상황에서 노사가 합의한 여러 가지 자구책의 일환이라는 겁니다. 다음 달 6일 10년 만에 출근을 손꼽아 기다리던 해고 노동자들은 다시 기약이 없어진 출근 약속에 거리로 나섰습니다. 일주일 전에 이렇게 일방적으로 통보를 한다는 거는 복직 대기자 개개인에 대해서 진짜 회사랑 기업 노조가 사기를 친 거라고 생각해요. 2009년 이후 투쟁 기간 동안 숨진 해고 노동자만 30명. 일터로 돌아가도 당장 엄청난 빚이 해고자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회사와 경찰이 지난 2009년 파업에 따른 손실을 물어내라며 손해배상을 청구했는데 현재 2심까지 나온 판결 액수만 44억 원.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진 이자까지 합치면 100억 원이 넘습니다. 대법원이 이를 확정하면 꼼짝없이 물어내야 하는 상황에서 복직 희망마저 물거품이 된 겁니다. 쌍용차 해직자들은 예정됐던 대로 출근하겠다며 휴직 처분을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또 부당휴직 구제 신청 등 가능한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한다는 계획이어서 쌍용차 사태는 전원복직을 눈앞에 두고 다시 터널 속으로 들어가는 모습입니다. YTN 김지환입니다.
네, 그룹 방탄소년단이 해외 공연 때 사용한 마이크입니다. 미국 경매업체가 BTS의 자필 사인이 새겨진 이 마이크들을 다음 달 그래미 어워즈 주간에 경매에 출품한다고 외신들이 보도했습니다. BTS 물품이 경매에 나온 것은 처음이라고 하는데요. 올해도 이 방탄소년단의 활약은 많은 팬들에게 기쁨을 줬고 또 K-팝의 역사는 새로 쓰였습니다. 무려 이 방탄소년단을 제치고 시민 대표로 뽑혀서 제야의 종, 타종의 주인공이 됐죠. 펭수의 인기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새해를 맞아 펭수의 달력과 다이어리는 없어서 못 팔 정도라고 하는데요. 물론 펭수나 BTS처럼 대중문화계에 훈훈한 소식만 있었던 건 아닙니다. 어느 때보다 이 사건 사고로 얼룩지기도 했습니다. 김선희 기자가 올 한해 대중문화계를 돌아봤습니다. 올 한해를 가장 떠들썩하게 만든 사건은 버닝썬 사태였습니다. 빅뱅의 전 멤버 승리를 비롯해 정준영, 최종훈 등 남성 연예인들이 줄줄이 포토라인에 서고 양현석 전 YG 대표도 각종 범죄 의혹으로 추락했습니다. 특히 버닝썬 사태는 마약과 성매매, 불법 동영상 유포, 경찰과의 유착 의혹 등 강력 범죄를 총망라하며 충격을 줬습니다. 프로듀스 시리즈 오디션 조작 사건도 엄청난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대국민 사기극으로 불리며 결국 안모 PD와 김모 CP가 사기 혐의 등으로 구속 상태로 기소되고 오디션의 거의 모든 과정이 조작으로 밝혀지며 비판의 목소리는 더 커지고 있습니다. 대표이사가 사과했지만 후폭풍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엠넷을 아끼고 사랑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사죄드립니다. 가수 설리와 구하라의 죽음은 악성 댓글에 대한 심각성을 다시 수면 위로 끌어올렸습니다. 연예인의 사생활을 중계식으로 보도하는 언론의 행태에 비난이 쏟아지며 포털 사이트 다음은 연예 기사 댓글을 잠정 폐지했습니다. 오늘을 시작으로 해서 전 국민이 이용하는 플랫폼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방향으로 앞으로도 근본적인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사건 사고로 점철된 한 해였지만 방탄소년단의 활약은 많은 사람에게 희망과 기쁨을 줬습니다. 세계 각지에서 수만 명 규모의 스타디움 공연을 성황리에 마치며 K-팝의 역사를 새롭게 썼습니다. 앨범 차트인 빌보드 200에서 1위를 차지하는 등 세계 음악 시장의 각종 기록도 갈아치웠습니다. 因为为什么我们更喜欢防弹呢？是因为他们比我们中国的偶像，我觉得更加的有魅力和魄力，而且他们是。 펭귄 캐릭터 펭수의 인기도 대단했습니다. 거침없는 입담으로 남녀노소의 공감대를 끌어내며 다이어리와 달력, 티셔츠 등 굿즈 열풍으로 이어졌습니다. 펭수는 온라인 투표에서 방탄소년단을 제치고 시민 대표로 뽑혀 민간 캐릭터 최초로 새해 제야의 종 타종의 주인공이 됐습니다. YTN 김선희입니다. 네, 또 올 한해 뮤지컬과 연극계에선 창작 작품과 사회성을 반영한 작품들이 약진했지만 이 풍요 속 빈곤이 여전했습니다. 클래식과 무용계에선 여성의 활약이 눈에 띄기도 했습니다. 2019년 공연 결산 홍상희 기자가 이어서 보도합니다. 올해 뮤지컬의 중심에는 단연 라이선스 대작들이 있었습니다. 맘마미아는 캐치 이후 한국 뮤지컬 사상 두 번째로 지난 8월 200만 관객을 돌파했고 올 한 해 관객 33만 명을 불러 모은 지킬 앤 하이드. 마지막 시즌을 맞은 디즈니 뮤지컬 아이다와 레베카, 보디가드도 매진 행렬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엑스칼리버, 여명의 눈동자 같은 창작 뮤지컬도 약진했지만 중소공연은 외면받는 풍요 속의 빈곤 현상이 고착화하는 우려도 나왔습니다. 공급이 너무 앞서 있다 보니까 그 수요보다 훨씬 더 많은 공급 때문에 수지타산을 맞는 작품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부분에 대극장에서도 창작 뮤지컬들이 좀 흥행을 이루는 여러 가지 도전들이 의미를 가져야. 연극계에서는 권리장전 원조적폐 시리즈와 성차별, 블랙리스트 등 사회성과 다양성이 부각된 한 해였습니다. 30, 40대 연출가들의 활약으로 연극계 세대 교체가 이루어졌고
창작 연극도 많이 소개됐지만 국공립극장의 공연이 각종 수상과 관객을 독식하면서 소극장 위기는 더 심화했습니다. 소극장은 지난 30년간 한국 연극계를 이끌어온 버팀목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 공연들이 점점 사라지고 있고 연극의 자생력이라든가 다양성이 한편으로는 점점 위축되는 게 아닌가. 클래식 음악과 무용계에선 여성들의 활약이 돋보였습니다. 장한나가 노르웨이 트론헤임 심포니 오케스트라를 이끌고 내한했고 지휘자 김은선은 미샌프란시스코 오페라 음악감독으로 임명됐습니다. 무용계에서도 국립발레단의 호이랑, 유니버설 발레단의 춘향, 심청 등 여성을 주인공으로 한 창작 발레가 눈길을 끌었습니다. YTN 홍상입니다. 네, 출판 시장도 점검해봤습니다. 올해 국내에서 출판된 신간 도서가 크게 늘어 7만 종에 육박할 것으로 추정이 됐습니다. 문화의 다양성을 말하는 좋은 지표이긴 하지만 질적인 면에서 아직은 아쉬운 점들도 있습니다. 기정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올해 출판계는 유튜브 등 온라인이 이끌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온라인 스타들이 앞다퉈 책을 내며 인기를 끌었고 유튜버가 홍보한 책들이 베스트셀러 목록을 흔들기도 했습니다. 덕분에 신간 출간이 크게 늘었습니다. 올해 국내에서 출간된 신간은 납본도서 기준 7만 종에 육박할 것이란 전망. 2017년 5만 9천여 종, 지난해 6만 3천여 종을 넘어 출판 강국이라는 일본을 바싹 따라붙었습니다. 올해를 계기로 해서 일본 출판계의 출판 종수를 넘어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일본이 약 8만 종에서 7만 종 정도로 지금 몇 년 사이에 계속 줄어가고 있는데 반면에 우리나라에서는 5만 종 시대에서 7만 종 시대로 지금. 신간이 늘었다는 건 문화의 다양성이 확대됐다는 긍정적인 지표지만 아직 질적인 면에선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뉴 미디어 시대에 맞는 그 경박 단순한 미디어들이 아무래도 유행을 하면서 상대적으로 깊이 있는 교양서들을 내는 부분들의 판매가 좀 떨어지게 되고 있죠. 책 읽는 방식을 바꾸려는 노력도 계속됐습니다. 밀리의 서재, 리디셀렉트 같은 전자책 구독 서비스가 직접 출판까지 하는 콘텐츠 투자를 시작했습니다. 내용을 들여다보면 사회 각 분야에서 보인 심각한 갈등 양상은 책 시장에 그대로 반영됐습니다. 한일 갈등이 본격화된 하반기 일본 관련 도서 판매가 크게 늘었고 남녀와 세대 갈등을 다룬 책들이 서점 매대 앞자리를 주로 차지했습니다. 올해 가장 많이 팔린 책으로는 교보문고와 예스24 모두 김영하 작가의 여행의 이유를 꼽았습니다. YTN 기정훈입니다. 네, 국제고와 외국어고 학생들이 자사고나 과학고, 일반고 학생들보다 학교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교 선택과 대입 준비가 관련이 있다고 한 고교생은 평균 88% 정도가 됐는데 특히 자사고는 100%로 나왔습니다. 입시기관 조사 결과인데 권호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고교생 671명을 대상으로 고교 유형별로 자신이 선택한 고등학교에 대한 만족도를 물었습니다. 그 결과 국제고와 외국어고가 80%로 가장 높았고 이어 자율형 사립고, 과학고와 영재고, 일반고 순이었습니다. 만족하는 이유로 국제고와 외고 자사고 학생들은 학업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우선 꼽았고 일반고 학생들은 내신 성적을 잘 받을 수 있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많았습니다. 고교 선택과 대학 입시의 관련성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88%가 관련이 있다고 답했는데 특히 자사고 학생은 100%가 대입을 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대입 준비를 위한 면학 분위기 조성에 만족하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본인의 진로 희망이라든가 학습 성향 그리고 스트레스 대처 능력 등을 고려해서 선택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교육부가 2023년까지 서울 16개 대학 정시 비중을 40%로 확대하겠다는 방침과 관련해 찬성한다는 비율은 60%에 육박했습니다. 2024년까지 단계적으로 비교과 활동과 자기소개서 폐지 찬반에 대한 질문에는 폐지 찬성이 36%로 가장 높았습니다. YTN 근호진입니다.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맹세합니다. 추미애.
조국 전 수석이 이 감찰 관련해서 직권남용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만 2015년에 서울 남부지검에 성폭력, 성추행 사건이 있었습니다. 조사를 하다가 한 분의 부장검사는 명예퇴직했고요. 한 분은 어원면직됐습니다. 감찰을 중단한 거죠. 이거 직권남용 아닙니까? 얼마나 불공정하게 수사를 하고 있는지, 얼마나 한쪽은 봐주고 한쪽은 못 봐주는지가 너무 분명히 드러납니다. 그런데 지금 검찰은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검찰개혁에 대해서 대놓고 반발합니다. 지금은 민주당이 집권한 시대가 아니라 검찰당이 집권한 시대라는 얘기까지 나옵니다. 국회 선진화법 위반, 패스트트랙 사건 관련해서도 정말 이건 심각한 문제 같습니다. 지금 이게 경찰에서 사실상 수사가 종료될 시점에 전부 송치하라고 지시해갖고 넘겨받아갖고서 확보된 증거에 의하면 입증이 명백한 거예요. 사실은 단순한 사건들입니다. 이걸 갖고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조국 사건 같은 경우는 결국 그 시작이 그 딸아이 표창장 위조된 데 시작되어갖고 검사 및 수사관들 한 100여 명씩이나 동원해갖고 검찰이 지금 공수처법이라든가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들을 막기 위해서 야당과 사실상의 거래를 하고 있는 게 아니냐. 그렇게 패스트트랙 수사를 하고 있지 않는 게 아니냐. 이런 문제기 수사하고 있는 거 아니냐. 지난번에 그 조국 장관 부인의 청문회 때 기소한 거 있잖아요. 그 기소가 재판부에 의해서 엄청나게 거의 탄핵 수준으로 수많은 피의사의 공표가 있었어요. 이 과잉 수사. 여기에 또 패스트트랙, 한국 땅에 대한 패스트트랙 수사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몇 달째 기소가 안 되고 있어요. 조국 딸 표창장 사건만큼만 수사해도 근데 우리 윤석열 총장이 이걸 안 하고 있어요 지금. 왜 그걸 안 하죠? 한번 물어보세요 가서. 왜 이렇게 안 하는지. 장관이 되시면 검찰에게 꼭 전달해 주세요. (2019년) 마지막 날 서울 시내 곳곳에서 해넘이 행사가 진행됩니다. 제야의 종 타종 행사가 열리는 종로 보신각과 대규모 새해맞이 행사가 열리는 삼성동 코엑스 주변 도로가 일부 통제됩니다. 조국 전 법무장관 가족의 비리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조 전 장관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아들 입시에 허위 증명서를 제출한 혐의와 함께 딸의 장학금과 관련해선 뇌물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새해 첫 업무일인 모레 문재인 대통령은 추미애 법무장관 후보자를 정식 임명할 것으로 보입니다. 공수처법 통과에 이어서 검찰 조직 개혁과 수사관행 개선 추진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이 노동당 전원회의를 이례적으로 나흘째 이어갔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공세적인 정치 외교와 군사적 대응 조치를 보고했다고 소개해 내일 발표될 것으로 보이는 신년사 내용이 주목됩니다. 미국은 북한 지도부가 긍정적인 방향으로 논의를 마무리하길 바란다는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대치가 아닌 평화로 이어지는 결정을 기대한다면서 대화가 우선임을 강조했습니다. 올해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역대 최저를 기록했습니다. 농축수산물과 석유류 가격 하락에 무상교육 등 정부 정책 영향이 컸습니다. 소비와 투자, 수출 둔화에 따른 수요 위축이 우려됩니다. 네, 지금 시간이 이제 오후 5시를 막 지나고 있는데요. 이제 2019년의 마지막 해가 저물기까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네, 영하 10도에 달하는 추위에도 해넘이를 보며 한 해를 마무리하고자 하는 분들이 많다고 하는데요. 충남 서해안과 서울 남산에 YTN 중계차가 나가 있습니다. 바로 현장 연결해보죠. 네, 이상곤 기자.
예, 네, 이상곤 충남 기자. 꽃제해수욕장에 나와 있습니다. 네. 이제 해넘이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어떤 소원 빌지 좀 생각해 봤습니까? 네, 저도 중계를 마치는 대로 해넘이를 보면서 새해에는 가족들이 모두 건강하기를 기원할 계획입니다. 네, 자 이번엔 서울 남산 상황도 볼까요? 박희원 캐스터. 네, 남산 서울타워에 나와 있습니다. 네, 우리 박희원 캐스터는 해넘이 보면서 어떤 소원 빌지 또 어떤 계획 잡고 있습니까? 네, 앞서 이상곤 기자님께서 가족들의 건강을 기원하셨다면 저는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YTN 시청자분들 그리고 YTN 가족분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잠시 뒤에 새해 날씨 전망까지 좀 자세히 듣기로 하고 먼저 이상곤 기자, 이 뒤로 좀 구름이 낀 것 같은데 어떻게 해넘이가 좀 잘 보입니까? 네, 2019년 마지막 해가 수평선과 조금씩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해가 바다로 떨어지는 낙조를 직접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지만은 구름이 끼면서 해가 일찍 구름 속으로 숨었습니다. 그래도 구름 사이로 하늘과 바다를 붉게 물들이며 장관을 연출하고 있습니다. 충남 태안의 해넘이 시간은 오후 5시 27분으로 해가 완전히 지려면 20분 정도 남았습니다. 이곳 해변에는 국가지정 명승인 할미 하라비바위가 있어 커다란 두 바위 사이로 떨어지는 해를 보며 한 해를 뜻깊게 정리하려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습니다. 비록 날씨는 쌀쌀하지만 이곳을 찾은 사람들의 표정은 밝기만 한데요. 가족과 친구, 연인끼리 해가 저무는 바다를 배경으로 사진을 찍고 이야기도 나누며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관광객들은 떡국을 나눠 먹고 연도 날리며 올해 마지막 해넘이를 기다렸습니다. 잠시 뒤에는 새해 소망을 담은 풍선을 하늘로 날려보낼 예정입니다. 2019년의 마지막 해가 저물고 있습니다. 아쉬운 일은 훌훌 털어버리고 새해에는 즐겁고 행복한 일만 가득하길 기원하겠습니다. 네, 정말로 해가 좀 지면서 어둑어둑해졌는데 이번에 서울 남산 다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박희원 캐스터, 서울도 해넘이가 시작이 됐습니까? 네, 현재 서울은 맑은 하늘 아래로 점차 해가 저물기 시작하면서 하늘이 붉게 물들기 시작했습니다. 찬 공기가 내려오면서 날씨는 추워졌지만 덕분에 하늘이 깨끗해지면서 지금 서울 남산에서는 해넘이가 선명하게 보이고 있습니다. 2019년의 마지막 해의 모습을 아주 선명하게 감상하면서 장관을 느껴볼 수가 있습니다. 올해 마지막 해가 내뿜는 붉은 석양이 아름답기도 하면서 가슴 뭉클한 감동적인 느낌도 자아내고 있습니다. 2019년 마지막 해넘이를 보기 위한 인파로 남산은 지금 북적이고 있습니다. 올해 마지막 지는 해를 바라보면서 저마다의 소망을 담아 기도하는 모습도 보이고요. 가족이나 연인, 친구들과 함께 올해 마지막 해를 배경으로 사진을 남겨보기도 합니다. 다사다난했던 2019년의 뒤로 하고 내일은 경자년의 첫 해가 떠오릅니다. 아쉽게도 2020년 첫 해맞이는 동쪽에서만 볼 수 있겠습니다. 강원 영동과 영남 지역은 맑은 날씨를 보이면서 해돋이를 선명하게 볼 수 있겠지만 서울 등 서쪽 지역은 상황이 다른데요. 서해에 형성된 낮은 구름이 내륙으로 들어오면서 호남과 제주는 구름 사이로 해돋이를 볼 수 있겠고요. 중서부 지역은 새해 첫 해돋이를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여기에 중서부 지역은 내일 오전에 1cm 안팎의 눈도 조금 올 것으로 보입니다. 2020년 새해 첫 해는 독도에서 7시 26분에 가장 먼저 떠오르겠습니다. 울산 간절곶은 7시 31분, 부산 태종대 7시 32분, 강릉 경포대는 7시 40분에 해가 뜨겠고요. 서울은 7시 47분에 해가 떠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새해를 앞두고 찾아온 매서운 세미 한파는 새해 첫날인 내일 아침까지 이어진 뒤에 낮부터 누그러지겠습니다. 내일 동쪽이나 호남, 제주로 해맞이를 가신다면 따뜻한 복장으로 건강도 챙기시는 게 좋겠습니다. 2019년도 이제 7시간이 채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 소망들을 품고 계실 것 같은데요. 2020년 경자년 새해에는 소망하는 모든 일들 이루어지기를 저도 기도드리겠습니다. 네, 내일 아침 해돋이 시간까지 잘 들었습니다. 추운 날씨 속에 현장 중계하느라 고생하셨고 지금까지 이상곤 기자 또 박희원 캐스터였습니다. 네, 2019년 한 해를 보내는 오늘 밤 제야의 종 타종 행사가 열리는 서울 보신각 등 서울 시내 주요 도로가 일부 통제됩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오늘 밤 11시부터 내년 1월 1일 새벽 1시 반까지 제야의종 타종 행사가 열리는 보신각 주변 종로와 우정국로 등 일부 구간 교통을 통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대규모 새해맞이 행사가 열리는 서울 영동대로는 코엑스 사거리부터 삼성역 사거리 일부 구간이 무대 설치 등의 이유로 오늘 오전 9시부터 통제됐습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가족비리 의혹을 수사해온 검찰이 조 전 장관을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 수사 2부는 오늘 조 전 장관을 뇌물수수와 공무집행 방해, 모두 11가지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의 딸이 3차례에 걸쳐 받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장학금 600만 원을 조 전 장관에 대한 뇌물로 보고 뇌물수수와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검찰은 조 전 장관과 정 교수 혐의와 증거가 상당 부분 중복되는 점을 고려해 정 교수 담당 재판부에 조 전 장관 사건을 병합해달라고 신청했습니다. 청와대는 검찰이 조국 전 장관에 대해 11개의 혐의를 적용해서 재판에 넘긴 것과 관련해 온 나라를 뒤흔들었지만 결과는 너무나 옹색하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오늘 서면 브리핑을 통해 태산 명동의 서일필이라는 비유를 들며 대통령의 인사권을 흔든 수사였지만 검찰 수사의 의도마저 의심하게 만드는 결과라고 비난했습니다. 이어 조 전 장관의 유무죄는 법원에서 판단할 것이라면서 검찰을 향해 법원의 판단이 내려질 때까지 더 이상의 언론 플레이를 하지 말길 바란다고 경고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국회에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내일까지 보내달라고 다시 요청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YTN과의 통화에서 장기간 법무부의 수장이 비어 있었던 데다가 공수처 설치 준비도 해야 하는 만큼 하루라도 빨리 시작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국회가 기한 내에 보고서를 보내지 않으면 새해 첫 업무일인 모레 추 후보자를 정식으로 임명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군 정찰기가 우리 상공에 연일 출동했습니다. 30일 민간 항공 추적 사이트 에어크래프트 스폿에 따르면 미국 공군 정찰기 리벳 조인트가 이날 우리 상공을 비행했습니다. 주기적인 정찰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미 공군 정찰기 EH 조인트 스타즈도 전날 남한 상공을 비행했습니다. 고강도 도발을 시사한 북한이 성탄절에 별다른 도발을 하지 않으면서 미군은 당분간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이나 초대형 방사포 등에 대한 집중 감시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됩니다. 미국 행정부에서 대북 정책을 총괄하고 있는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북한의 대치가 아닌 평화의 경로로 이어지는 결정을 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이 정한 북미 협상의 시한이 거의 마무리된 가운데 북한이 노동당 전원회의를 강도 높게 여는 데 대해서 협상 궤도를 벗어나지 않는 결론을 내달라는 메시지입니다. 워싱턴 강태욱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북한에 대해 대치가 아닌 평화의 경로로 이어지는 결정을 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연말에 북한이 하는 것을 지켜보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또 최선의 행동 방침은 핵무기 제거를 통해 주민들에게 더 나은 기회를 창출하는 것이라는 걸 북한 지도부에 확신시키는 경로를 찾아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는 북한이 스스로 정한 연말 시한이 끝나는 즈음에 열고 있는 노동당 전원회의를 염두에 둔 것입니다. 북한 지도부가 긍정적인 방향으로 논의를 마무리하길 바란다는 메시지입니다. 폼페이오 장관과 미 행정부는 북한의 도발 가능성이 커진 시점부터 이같이 대화 우선이라는 입장을 유지해 왔습니다. We need to jointly figure out a way together to assist the North Koreans to get there so that North Korea can and the North Korean people can have the brighter future that President Trump has spoken so often about. 이런 가운데 알렉산드르 마체고라 북한 주재 러시아 대사는 연말 시한이 지나더라도 북미가 협상을 통해 교착 국면을 타개할 가능성이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에선 모두가 도발의 결과를 잘 이해하고 계산하고 있다며 상황이 아주 엄중하다고 진단했습니다. 이를 반영하듯 트럼프 행정부 관료들은 연일 협상 복귀 촉구와 함께 강경 대응 메시지를 동시에 보내며 북한의 움직임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강태욱입니다.
8개월 동안 공개석상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아 신변 이상설이 제기됐던 리선권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이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 참석한 모습이 공개가 됐습니다. 북한 매체는 오늘 당 전원회의 사진에서 일반 좌석 쪽에 앉아 메모를 하는 리선권 위원장의 모습을 보도했습니다. 이에 대해 통일부 당국자는 리 위원장이 자리에서 물러났다고 단정할 수 없다면서 착석 위치를 보아도 기존 직위에서 변동됐다고 추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인공지능 국가 전략을 제시할 것입니다. 인공지능 시대를 대비하고 국가적 역량을 결집시켜 나갈 것입니다. NHN의 한돌과 세 차례 은퇴 대국을 갔습니다. 인간의 바둑을 점령한 인공지능의 위력이 다시 한번 느껴진 순간입니다. 달의 지형 등을 탐사할 교도선을 보낼 예정이었는데요. 2022년 7월로 연기됐습니다. 연료 부족과 임무 기간 단축이 불가피하다는 논란이 일었습니다. 한국을 화이트 국가 리스트에서 뺄 필요가 있다. 지난달 28일 일본에 이어 우리나라도 화이트리스트 제외 조치 시행에 들어가면서 부품 소재 국산화와 수입선 다변화는 어려워도 반드시 가야 할 길입니다. 수출 규제 철회 결정이 나올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IBS가 국가수리과학연구소 직원의 뇌물 의혹 조사를 중지시켰다는 내용을 보도했는데요. 이번엔 또 다른 IBS 연구단에서 한국인 여자 연수 학생을 성희롱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세계 첫 5세대 이동통신 5G 전파가 송출됐습니다. 통신 속도가 4G와 별반 차이가 없다는 겁니다. 질 좋은 서비스 제공이 시급해 보입니다. 인보사는 심혈을 기울인 혁신 신약이었습니다. 좀 정상적인 행동을 할 수 있느냐가 문제예요, 지금. 인보사는 국내 허가 후 성분 논란으로 유통 판매가 중지되기까지 인보사에 대한 신뢰가 이미 사라진 터라 당국의 대책이 얼마나 환자들에게 다가갈지는 의문입니다. 올겨울 들어 처음으로 고농도 미세먼지 공습이 시작되며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국가기후환경회의 출범을 2.5톤 이상 5등급 차량은 수도권 운행이 제한됩니다. 이번에 가동 예정지된 석탄 발전 설비는 겨울철 미세먼지 저감 대책에 따른 겁니다. 지난 4월 인류는 블랙홀의 실제 모습을 직접 관측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논문 작성에 참여하지 않는 미성년 자녀를 논문의 공동 저자로 올린 국가연구개발비 환수 및 참여 제한 등의 후속 절차를 밟아 나갈 예정입니다. 연구 퇴출하는 방안까지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중국의 달 탐사선 창어 4호가 달의 뒷면에 무사히 착륙했습니다. 달 탐사 경쟁이 다시 불붙으면서 미국도 아르테미스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네, 식물의 뿌리가 장애물을 피해가면서 성장하는 원리를 국내 연구진이 처음으로 밝혀냈습니다. 앞으로 다양한 식물 연구의 초석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정우 기자가 소개합니다. 식물 뿌리는 장애물이 많은 환경에서도 땅속으로 파고 들어가며 성장하고 있습니다. 식물이 다른 물체와 접촉할 때 발생하는 자극은 인간의 촉각과 유사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정확한 연구는 아직 없습니다. 국내 연구진이 뿌리가 장애물을 효율적으로 회피하는 원리를 처음으로 밝혔습니다. 식물의 뿌리가 장애물에 닿으면 그 장애물에 닿음으로 해서 발생되는 신호가 식물 뿌리 내부에서 발생되고요. 그것이 식물의 호르몬 분배를 일으켜서 식물의 뿌리를 움직이게 한다는 사실을 밝혔습니다. 연구진은 뿌리가 장애물을 만났을 때 식물 성장 호르몬 옥신이 뿌리 내에서 빠르게 재분배돼 뿌리가 한쪽으로 휘어지는 것을 밝혔습니다. 또한 식물이 물리 자극을 받았을 때 칼슘 신호가 활성화되는데 이 칼슘 신호가 옥신 호르몬의 재분배를 유도한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뿌리의 장애물 회피 원리가 처음으로 밝혀짐에 따라 식물의 물리 자극에 대한 연구도 보다 활발해질 전망입니다.
다양한 식물의 반응을 조절할 수 있거든요. 덩굴성을 더 극대화시킨다거나 아니면 덩굴성을 없애거나 아니면은 식물의 초식곤충에 대한 저항성을 향상시키거나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기술이 가능합니다. 한국연구재단 신진연구자 지원 사업으로 수행된 이번 연구 성과는 식물학 분야 세계적 donor 뉴 파이톨로지스트의 특별 해설 형식으로 소개됐습니다. YTN 이정호입니다. 네, 산불의 홍수에 올 한해 지구촌 곳곳은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해로 몸살을 앓았습니다. 그만큼 스웨덴의 16살 소녀 그레타 툰베리가 환경 지킴이로서 전 세계 존재감을 부각시키기도 했습니다. 김희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호주 시드니 남서부의 한 야산 지역, 소방관이 산불과 사투를 벌입니다. 지난 9월 시작된 산불이 고온과 강풍을 타고 석 달째 호주 전역으로 번지며 불길은 완전히 잡히지 않고 있습니다. We had some fire activity come through here on Thursday. Crews worked very hard just down actually right behind where we're standing. 미국 캘리포니아주 역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한 산불이 전역을 강타했고 유명 와인 산지 소노마 카운티까지 화마가 덮쳤습니다. 인도는 대기질 오염 지수가 역대 최악을 기록하며 가스실을 방불케 했습니다. पोल्यूशन की वजह से आँखों में काफ़ी जलन हो रही काफ़ी और सांस लेने में थोड़ी दिक्कत हो रही गले में पूरा वो यहाँ पे दिक्कत है गले के अंदर पूरा. 프랑스와 독일 등 유럽 각국은 섭씨 40도를 넘나드는 불볕 더위로 이탈리아 베네치아는 반세기 만에 최악의 수해로 몸살을 앓았습니다. 모두 기후변화가 주범인 자연재해입니다. 특히 올 한해 더욱 강력하게 지구촌을 집어삼켰습니다. 이 때문에 지구온난화의 경종을 울리며 세계적인 환경 저항운동을 이끈 16살 스웨덴 소녀 그레타 툰베리가 더욱 이목을 집중시켰습니다. 타임지가 그를 올해의 인물로 선정한 이유입니다. We need to focus every inch of our being on climate change. Because if we fail to do so, then all our achievements and progress have been for nothing. 지구온난화 피해는 갈수록 악화하지만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지난달 파리 기후변화 협약 탈퇴를 공식 통보하며 역주행 비판을 면치 못했습니다. YTN 김희준입니다. 네, 그런가 하면 올해도 지구촌 곳곳에서 각 분야에 큰 족적을 남긴 인물 여럿이 영면했습니다. 흑인 여성 최초로 노벨 문학상을 받은 미국의 소설가 토니 모리슨부터 색채의 마술사죠. 디자이너 웅가로까지 2019년 별세한 세 개의 거물들을 계속해서 조수연 기자가 소개합니다. 한결같은 백발 꽁지머리에 검은 정장과 선글라스. 패션의 제왕으로 불린 카를 라거펠트는 췌장암 투병 끝에 85세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샤넬의 총괄 디자이너를 지내며 현대적 여성스러움과 세련미를 살렸다는 평입니다. You know, fashion is not needed. There may oral problems in the world who may be more important. So that is not the problem. But it's an industry, and you know, fashion has to go with time. If fashion doesn't go with time, fashion would be lost. 1964년부터 36년간 유럽의 강소국 룩셈부르크를 이끈 장대공은 지난 4월 98세를 일기로 타계했습니다. 흑인 여성 최초로 노벨 문학상을 받은 미국 소설가 토니 모리슨은 폐렴 합병증으로 눈을 감았습니다. 대표작 빌러베드 등을 통해 인종 갈등과 성차별 문제를 유려한 문체로 다뤘습니다. 테난먼 사태 진압을 주도했던 중국의 리펑 전 총리는 지난 7월 숨을 거두었습니다. 일본 지도자로서 최초로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하는 등 우익 정치인의 길을 걸어온 나카소네 전 총리는 101세에 그리고 프랑스 우파 정치의 거두 자크 시라크 전 대통령은 86세에 각각 노환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Always very French, very protective of French interests, but in a way that brought people together, not drove them apart. I mean, look who came today. He tried to bring people together. 화려한 색채와 과감한 패턴을 선보이며 패션계의 한 획을 그은 세계적 디자이너 에마뉴엘 웅가로는 86세에 하늘의 별이 됐습니다. YTN 조수연입니다. 일본 검찰에 체포됐다가 보석으로 풀려나 있던 카를로스 곤 전 닛산 회장이 일본을 떠나 레바논에 도착했다고 NHK 방송이 보도했습니다.
곤 전 회장은 지난 4월 배임죄 등의 혐의로 구속이 됐다가 우리 돈 53억 원의 보석금을 내고 풀려나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NHK는 이어 곤 전 회장이 미국 대변인을 통해 자신은 지금 레바논에 있다면서 차별이 만연하고 기본적 인권이 무시되는 잘못된 일본 사법제도의 인질이 되지 않겠다는 취지의 성명을 발표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올 한해 스포츠 뉴스를 되돌아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포기하지 않고 도전을 이어가고 있는 축구 감독들의 이야기입니다. 국내와 해외를 가리지 않고 이른바 명품 리더십으로 큰 감동을 자아낸 감독들이 있는데요. 양시창 기자가 소개합니다. 끝을 모르는 이른바 박항서 매직은 올해도 베트남을 뒤흔들었습니다. 동남아시아 국가들의 올림픽, 동남아시안 게임에서 라이벌 국가들을 연거푸 무찌르고 베트남에 금메달을 안겼습니다. 베트남 통일 이후 60년 만에 첫 우승. 박항서 감독이 심판 판정에 격하게 항의하며 퇴장당해도 베트남 국민은 파파 리더십이라며 박 감독을 감쌌습니다. 지난해 스즈키컵 우승에 이어 동남아시아 최고 권위 두 대회를 석권한 박 감독은 이제 지역을 넘어 세계로 눈을 돌리고 있습니다. 이미 월드컵 지역 예선에서는 예상을 깨고 조선두를 달리며 사상 첫 최종 예선 진출이 유력하고 도쿄올림픽도 본선 진출을 정조준하고 있습니다. 베트남이 꿈꿔온 목표를 현실로 바꾼 박항서 매직이 어디까지 이어질지 이제는 아시아 전체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지난 거는 추억이고 새로운 도전 과제가 남아 있으니까 또 뭐 그게 뭐 축구 감독의 인생이라고 생각하고 뭐 이렇게 도전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20세 이하 월드컵에서 사상 첫 결승 진출 신화를 쓴 정종용 감독도 큰 감동을 선물했습니다. 엘리트 선수가 아닌 이른바 흙수저 출신 감독의 리더십은 10대 젊은 선수들은 물론 국민의 마음도 훔쳤습니다. 특히 선수가 있어 내가 있다는 명품 인터뷰는 두고두고 회자됐습니다. 임금이 있어서 백성이 있는 게 아니고 백성이 있어서 임금이 있는 것으로 우리 선수들이 있기에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있습니다. 시즌 중 암투병 사실을 고백한 K리그 인천의 유상철 감독도 팀을 기적처럼 1부 리그에 잔류시키면서 축구 팬들의 눈물샘을 자극했습니다. 팬들은 유 감독이 팀을 잔류시키겠다는 약속을 지킨 것처럼 병마도 이겨내겠다는 두 번째 약속도 꼭 지켜주기를 한마음으로 바라고 있습니다. 팬 여러분들도 오늘 이 순간 잊지 않고 또 내년을 위해서 함께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YTN 양시창입니다. 지난 6월 20세 이하 월드컵에서 준우승을 차지한 정정용호가 국제축구연맹 피파가 선정한 올해 이변을 일으킨 대표팀 중 하나로 꼽혔습니다. 피파는 한국 대표팀이 한국 남자축구 사상 처음으로 피파 주관대회 결승에 진출했으며 이강인은 한국 최초로 골든볼을 수상했다고 전했습니다. 피파의 명단에는 박항서 감독이 이끄는 베트남 축구 대표팀도 포함됐습니다. 피파는 베트남 대표팀이 사상 최초로 아시안컵 8강에 오른 것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네, 올 한 해 희망과 감동을 안겨줬던 스포츠 스타들이 연말연시 인사를 전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남은 올 2019년 연말 잘 보내시고 2020년도에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가정에 항상 행복한 일만 가득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2019년이 얼마 안 남았는데 따뜻한 연말 보내시고 또 다가오는 2020년 항상 좋은 일만 생기시길 제가 기원하겠습니다. 2020년에도 여러분들 좋은 일들만 가득하시고 행복하시고 그리고 2020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2020년에는 더 좋은 모습, 더 좋은 경기력 많이 보여드릴 수 있도록 제가 부족한 점을 많이 보완해서 PGA2에서 우승컵을 많이 들어 올릴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YTN 시청자 여러분, 손현재입니다. 네, 올 한 해에도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고 또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2020년에도 항상 좋은 일만 생기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세계 최고의 공격수 김연경 선수를 앞세운 여자 배구 대표팀이 내년 도쿄올림픽 출전을 위해 구슬땀을 흘리고 있습니다. 다음 달 최종 예선에선 남은 출전권 한 장을 놓고 라이벌 태국과 치열한 경쟁이 예상됩니다. 허재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여자 배구 대표팀의 정신적 지주이자 주장 김연경이 강스파이크를 코트에 내리꽂습니다. 태국에서 열리는 올림픽 최종 예선 개막까지 남은 시간은 일주일 남짓. 우리 대표팀은 마지막 한 장의 도쿄여행 출전권을 놓고 강력한 라이벌 태국과 치열한 경쟁이 예상됩니다. 태국보다 강한 공격력을 극대화하고 탄탄한 블로킹 벽을 구축하는 게 급선무입니다. 강한 공격력이 있는 팀이 승리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저희가 신장이 더 좋고 공격력이 좋은 선수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수비를 좀 무너뜨릴 수 있는. 지난 16일부터 진천 선수촌에 소집된 여자 대표팀은 그동안 다져온 전략 전술을 가다듬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월드클래스 선수인 태국 세터 누사라의 장점을 최소화하기 위해 강한 서브로 리시브를 흔들어야 승산이 있습니다. Trying to focus on our block and defense strategies but mostly on our attack. 2000년 시드니 올림픽 이후 본선 무대를 밟지 못하고 있는 남자 대표팀도 어렵지만 당찬 도전에 나섭니다. 8나라가 출전하는 예선에서 무조건 우승해야 하는데 준결승 이후 만날 이란과 중국을 넘어서야 올림픽 무대에 닿을 수 있습니다. 얼마만큼 선수들이 그 시합에 집중하고 그 올림픽에 나갈 수 있는 간절한 마음이 있느냐가 승패를 좌우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연말 연시도 있고 구슬땀을 흘리고 있는 배구 대표팀. 3회 연속 본선 진출과 20년 만에 올림픽 출전이라는 각자의 희망을 품고 다음 달 5일 결전지로 출국합니다. YTN 허재원입니다. 네, 아듀 2019. 자, 올 한해 등락을 거듭했던 코스피가 막판 뒷심을 발휘했고 특히나 외국인과 개미 투자자 희비가 엇갈렸다고 합니다. 잠시 뒤에 최하영 기자의 보도로 전해드리겠습니다.